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좀 재미가 없죠. 또 부동산의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만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고요. 특히 서울 자사고 폐지 때문에 부동산의 영향을 어떻게 끼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국적인 부동산이 좀 재미가 없어요. 매매 가격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한 전세 가격도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죠. 특히 이 매매가 문제일까, 전세가 문제일까라고 놓고 본다면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전세가 더 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부동산, 즉 아파트를 파는 거야. 뭐 안 팔리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세가 안 나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즉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마련해서 기존의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지급하고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전세 금액을 떨어뜨려도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요, 전국적으로 본다면 가격 그래프가 하향 곡선을 좀 띄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강남을 놓고 본다면 2019년도 중반부터 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즉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6주 연속 상승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죽어라 하는데, 서울 강남 지역은 점차 상승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강남에 올라가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이 정도야 여러분이 또 다 아시는 거고요. 뭐 교통이나 학군이나 직장 근생, 문화, 의료, 또 고소득층이 거주를 하니까 당연히 부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강남 개발이다, 뭐 또 GTX, 또 삼성동 개발이다 등등. 그리고 강남에 올라가는 이유는 또 공급 부족 또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를 언젠가는 재건축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남 쪽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 이런 게 좀 폭발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 똑똑한 집 한 채,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또한 보유세가 좀 강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또 수도권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들을 정리하고 서울 쪽에 있는 한 채, 특히 강남 쪽에 있는 한 채를 더 중시 여긴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정부는 금리까지 인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강북에 있는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세하고, 배재고, 경희고, 숙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 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사고가 폐지가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먼저 2002년도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교 비평준화 폐지 결과입니다. 즉 비평준화를 폐지한다는 얘기는 그냥 다 일반화시키겠다, 즉 평준화시키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분당이나 일산 쪽에 있는 공부 좀 한다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서울 강남으로, 파라콘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비평준화 폐지 결과를 발표한과 동시에 강남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증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2002년도 수도권 고등학교 비평준화 폐지 결과 강남의 집값, 강남의 매매 가격, 강남의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자사고의 폐지는 명문대 진학에 대한 수요를 더 증가시키고 이왕이면 좋은 학교가 있고 이왕이면 좋은 학원이 있는 그런 사교육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따라서 명문학군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이사를 유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서울에서 놓고 본다면 명문학군이다라고 하면 강남이나 목동이 되겠죠. 그러면 강남과 목동 지역의 전세 수요는 증가가 될 것이고 또한 매매 수요가 증가가 되고 따라서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 또한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8학군의 부활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강남 8학군의 부활은 비강남에서 강남으로 전입신고들이 굉장히 많이 유발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부 좀 한다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 또한 자녀분들이 공부는 어느 정도 하지만 중간 정도를 하지만은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돈 좀 있고 거기다 돈을 많이 번다 라고 한다면 그냥 8학군 쪽으로 강남 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요. 서울의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기회가 된다면 거기에다가 능력이 된다면 거기에다가 가능하다면 이왕이면 좋은 학군 쪽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앞으로 강남 집중화 현상은 지금보다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인구가 감소되는데 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또 그래요. 인구가 감소되고 자녀 수가 감소되니까 학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뭐 아이들을 뭐 2명, 3명, 4명, 5명 낳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좀 공부 좀 잘하는 애 한 명만 우리가 집중해서 좀 이렇게 교육에 대한 투자를 좀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아이를 놓는다 하더라도 1명 내지 2명이에요. 지금 시대는 보통 또 1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 아이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를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아이에 대해서만 그냥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원한 아이가 단 1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부모님들의 학구율은 더 심화가 되고 한 아이에게 모든 것이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굳이 또 고등학교에 관련된 이야기가 왜 벌써부터 얘기를 꺼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중요한 거는요. 요 학군에 관련된 이야기는 유치원 때부터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아이에 대한 집안에서 교육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나라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보면 더 간단하게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후보분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위장 전입, 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땅을 못 사니까 그냥 명의만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또 자녀의 학군 때문 아닙니까? 자녀의 학교 때문. 그런데 웃긴 것은 요 고위직 공무원들 후보분들의 자녀분들이 고등학교를 위해서 전입신고한다. 요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등학교예요. 중학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즉 어릴 때부터 학군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유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초등학교, 이왕이면 좋은 중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위장으로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여기에다가 서울 강남은 사두면 언젠가는 올라간다. 이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강남은 부동산 규제에 있어서 거의 뭐 무풍지대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지방 부동산은 위기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강남 지역은 부동산 규제가 아무리 세고 뭐 홍수가 났다 하더라도 강남 쪽은 거의 뭐 무풍지대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도는 좋아요. 뭐 좋은 의도지 않겠습니까? 또 좋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자사고를 폐지해서 교육에 대한 평등성을 추구하겠다. 좋은 거죠. 그런데
항상 이러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특히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본다면 자사고의 표지, 좋은 교육, 수요의 증가, 또 강남 8학군 집중화 현상, 여기에다가 강남 집값이 또 상승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강남 지역의 상승은 서울 지역 상승을 얘기하고 또한 수도권 지역 상승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강남의 상승은 전국 부동산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결국 전국 부동산이 지금은 또 잠잠하지만은 자사고 폐지로 인해서 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자사고 폐지로 당장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본다면 부정적 요소보다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사고 폐지 때문에요. 한편으로 보면 정책의 딜레마이죠. 정부의 시장 개입, 항상 좋은 의도와 또 좋은 계획으로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교육에 대한 평등, 전인교육, 형평성, 효율성 등등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서울 자사고의 폐지는 어느 정도 잡혀져 가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이런 점까지 예상을 했다면 자사고 폐지를 지금 당장 실행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늦춰서 하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고요? 교육정책, 부동산 정책 등은 대학원 석박사 과정처럼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육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바로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연습은 그냥 연구실에서 하는 것이고요. 실전은 현장에서 시장과 부딪히면서 경험하고 실천하는 거. 요게 바로 살아있는 정책이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